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노보노디스크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작은 제약사에서 시작해서 한때 유럽 전체 시가총액 1위까지 차지했던 거인이죠. 비만 치료제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덕분에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이 회사가 왜 갑자기 높은 이익률이라는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중화라는 어찌 보면 더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변신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진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 이제 물량의 시대가 시작된다. 와, 이 한 문장이요. 노보노디스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선언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투자자 입장에선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거인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지 그 핵심 엔진을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또 여기에 맞서서 꺼내든 물량이라는 카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순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부 노디스크 하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의 대명사였습니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파티가 슬슬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이 회사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험난하고 복잡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로켓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이 회사의 성장세도 규모의 한계라는 거대한 중력에 부딪힌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힘이 빠져서 추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방향을 트는 일종의 전략적인 기동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 그 엔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름의 GLP-1 분자인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혈당도 조절하고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보노디스크는 바로 이 물질 하나로 처음에는 당뇨 시장을, 그 다음엔 비만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렸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당뇨랑 비만 치료제 부문이 전체 매출의 94%. 이건 뭐 주력 사업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회사 전체가 이 사업 하나로 굴러간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성공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다는 명백한 리스크이기도 하죠. 이 회사의 전략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애플 같은 IT 기업의 플랫폼 전략이랑 똑같아요. 먼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아이폰의 iOS 같은 아주 강력한 운영체제를 하나 딱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용 앱, 또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용 앱을 출시해서 시장을 꽉 잡아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번 개발한 기술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성장 스토리에 도대체 왜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 바로 성장의 중력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볼까요? 비만 사업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전히 41%. 와, 이건 정말 경이로운 성장률입니다. 이걸 보면 아직 성장세가 이렇게나 강력한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장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나무 하나하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숲 전체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매년 25%에서 30%씩 쑥쑥 하던 회사 전체 성장률이 지금은 15%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너무 커져버려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성장의 중력인 거죠. 성장이 둔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숙명의 라이벌, 일라이릴리와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55.7%에서 49.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던 절대 강자의 지위, 즉 과반이 무너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장은 더 지어야 하고, 경쟁이 심해지니 가격은 낮춰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이런 비용들이 쌓이면서 예전에 그 황금알을 낳던 거위 같았던 이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뒤로 물러서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높은 마진이라는 왕관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압도적인 판매량이라는 더 넓은 영토를 선택한 거죠. 이건 제약업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대담한 승부수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 세 가지 큰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 회사의 큰 그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카탈런트 인수를 통해 생산 능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총알을 확보하고요. 곧바로 가격 인하를 선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중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신약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미래의 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거죠. 이 모든 게 물량 중심의 전략을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제약업계의 월마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싼 명품 가방을 소수의 부자에게 파는 대신 저렴한 생활용품을 수많은 사람에게 팔아서 전체 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부가 약간 너무 비싸다고 압박하는 정치적인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예전에는 아예 고객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기존 약의 특허가 끝나는 것에 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효과가 훨씬 좋은 프리미엄 주사제, 먹기 편한 알약, 효능을 더 높인 고용량 버전, 이런 식으로 제품 라인업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최고 부유층부터 1번 대중까지 모든 고객층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보노디스크는 높은 이익률이라는 화려한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는 대신 시장 지배력이라는 더 넓은 영토를 선택한 셈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이 회사를 앞으로 10년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거인 중 하나로 만들게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분석이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